엄마,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제일 먼저 물은 건 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원하면 돈 얼마나 나와? 간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아들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병 아니면 그냥 통원하세요. 요즘 병원비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며느리도 살림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에 돌아와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하고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 수익자가 이미 아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변경일은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제 삶보다 아들 집을 먼저 챙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 1년만 도와주세요. 그 1년이 8년이 됐습니다. 아침 7시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저녁 반찬까지 해놓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제 허리 아픈 것도 숨겼습니다. 병원 가야 할 날에도 손주 열난다는 말 한마디에 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봉투를 주면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가족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아직 그대로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에 내 아빠 있을 때 들어둔 거 몇 개 있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수익자 정리도 해놔야 한대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복잡해진다고. 그때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내가 봐줄게. 엄마는 서류 봐도 잘 모르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였고 보험 용어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보험증권 몇 장을 꺼내줬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래된 거라 정리 좀 해야겠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정리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빠지는 돈 막아야지. 엄마 돈 아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사인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손가락으로 짚어준 곳에 이름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절차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저는 가족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간 건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119를 부르려다가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왔습니다.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얼마예요? 간호사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비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전에 든 건 있는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 정리해 놨어야지.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 몸보다 돈이 먼저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번까지는 좀 부담돼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집에 갈란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저는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안도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증권이 들어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쓰고 한 장씩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예전에는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경일은 2년 전 제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원에 서류를 들고 왔었습니다. 엄마, 보험금 청구하려면 필요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손에 링거를 꽂은 채로 그 서류가 보험금 청구 서류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해당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아드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바꾼 건가요? 상담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고객님 서명이 확인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지만 관련 서류 사본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비 80만 원은 아깝다던 아들이 제가 죽으면 받을 돈은 이미 자기 앞으로 해둔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내 보험 수익자 바꿨니? 아들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이제 봤어?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바꾼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잖아.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 저는 물었습니다. 내 병원비는 아깝다며. 아들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살아계실 때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는 돈이고 보험금은 나중에 정리되는 돈이잖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계산하면서 살아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니요.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내 보험금을 말하는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서로 예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보험료도 아드님이 몇 번 도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두세 번 보험료를 대신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잔고가 부족하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건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를 아들로 해놓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도 입원비는 아까웠니?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받을 돈은 안심하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족은 제가 도와줄 때만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비용이고 제가 죽으면 자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험 계약, 제 통장 자동이체, 제 인감도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보호자 칸에는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료 안내 문자가 며느리에게도 가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앱에는 아들 휴대폰 번호가 보조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준 가족 카드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가족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 수익자 변경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인감도장은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바꿔주세요. 앞으로 제 진료 정보는 제 번호로만 받겠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기존 보호자분께 따로 연락드릴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연락이 가야 안심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락이 가지 않아야 제가 안전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엄마, 카드 왜 막았어? 역시 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카드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카드니까.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엄마 병원도 챙기고 생활도 봐주는데 그 정도는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내 병원을 챙겼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오면 나도 힘들어. 예전 같으면 저는 그 말에 무너졌을 겁니다. 아들이 힘들다니까 내가 너무했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불편해지면 아들이 힘든 거였습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면 아들이 힘든 거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각자 힘들자. 아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날 밤 보험사에서 서류 사본이 왔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적힌 연락처는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주소도 아들 집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때서야 기억났습니다. 2년 전 병원 침대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청구하려면 주소랑 연락처를 내 걸로 해놓는 게 편해.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화 받기 힘드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그때 저는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대신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제 삶의 연락처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모든 금융, 보험, 병원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시고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바로 보험사에 갔습니다. 수익자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정 상속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제 삶을 정리하는 돈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후회요. 저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내 병원 예약을 미룬 것,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 집 반찬을 싸다 준 것, 손주들 봐주느라 내 친구 장례식도 못 간 것, 보험 서류를 읽지도 않고 사인한 것, 가족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너무 쉽게 내준 것, 그 모든 걸 이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멈추려는 겁니다. 일주일 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번호를 적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 몸부터 챙겨.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해줬으면 했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줬으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은 사람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보험 다시 바꿨다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역시 병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만 물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을 만들던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제 죽을 끓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다 먹고 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을 새 파일에 넣었습니다. 통장도 넣었습니다. 인감 도장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겉면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것. 이제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보험도 병원도 통장도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가족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포기하며 살지도 않을 겁니다. 병원비는 아깝다던 사람이 보험금은 자기 돈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는 부담이라 말하고 내가 죽은 뒤 받을 돈은 챙겨둔 가족. 그걸 알게 된 순간에도 그냥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은 괜찮지만